왜 그런 제품이 이렇게 속속 나오는지? 아니 왜? 사용자에게 만져보시는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 다나와 알짜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윈도우 7에 대한 각종 혜택이 한국 사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7을 가족 단위로 구매하는 이른바 패밀리 패키지를 구매하는 사용자에게 $200 이상을 할인해주고 온라인에서 10분 만에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윈도우 7 애니타임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벤트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에서만 시행되고 한국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장 저렴하고 기본 기능만 탑재된 홈베이직 버전이 출시되지 않는 것에 이어 사전 할인 이벤트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혜택에서 거의 빠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소비자들의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MS는 한국에서 별도의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제는 본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HP와 델을 제치고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노트북 제조사 에이서가 국내 업계에 다시 진출합니다. 지사 설립은 아니지만 홍보와 유통 채널을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첫 제품은 오는 8월부터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증 절차가 생략된 무선 내내 환경이 확산되면서 보안 위협이 증가해 해커에게 쉽게 접근 루트를 제공하는 등 디도스 공격에 이용되는 좀비 PC를 양산할 수 있다고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이번 장마 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감면 신청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통신사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해당 통신사업자는 요금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통신사업자 측이 이용자에게 과다한 요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부모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므로 요금의 5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가입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 넘긴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 출시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배틀넷이라는 블리자드의 통합 계정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점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웹보드 게임의 아이템 거래액 제한 가이드라인을 현행 계정당 월 30만 원에서 주민등록번호당 월 30만 원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피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갑자기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금 청구 사례를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 미리 고지하지 않고 증정했던 상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 안내가 미흡했거나 잘못 안내를 한 후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위약금 신청 기준과 다른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통신 불량, 서비스 불가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피해 예방의 첫 번째 순서, 약관 확인입니다. 가입할 때 이용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SMS 문자 서비스나 이메일로 온 해지 서류 및 해지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지 관련 서류는 되도록 해지일 이전에 보내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만약 있을지 모르는 누락사고를 방지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엔 모뎀을 임차할 때 미리 협의한 정확한 날짜에 사업자가 모뎀을 수거해 가도록 하고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엔 계약서를 교부받아 약정 불이행 등 분쟁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약관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내역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약관의 규제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받았다고 생각될 땐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각 통신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입니다.
다음 시간은 통신 품질과 관련된 피해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단장한 다나와 갤러리에서 열린 제1회 인물사진 공모전이 마감돼 최종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7월 5일부터 29일까지 총 25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4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작은 노경민 일님의 들에 부는 봄바람이 선정되었습니다. 자연과 인물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작품으로 동적인 느낌이 잘 표현됐습니다. 우수작은 아이카와 나나세님의 세대 차이입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흑백 사진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장려작에는 쭈야씨님의 사랑한다면 이들처럼과 비주얼 이펙터님의 당신은 영원히 아름답습니다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공모전은 세상의 모든 야경을 담아라라는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선정작은 오는 3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변신한 다나와 갤러리에서 다양한 작품도 즐기고 갤러리 공모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MD는 내장 그래픽인 ATI 라데온 HD 4200을 탑재한 메인보드 칩셋 AMD 785G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GPU에 의한 디코딩 가속인 제2세대 통합 비디오 디코더를 제공하며 HDMI 1.3과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합니다. 소니코리아는 브라비아 엔진 3를 탑재한 첫 모델 브라비아 W5600 시리즈를 출시합니다. 라이브 컬러 기능을 통해 밝고 뚜렷한 화면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절전 모드와 밝기 조절 기능으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미코는 OLED 스크린을 적용한 슬림형 콤팩트 디카 쿨픽스 S70과 프로젝터 기능을 내장한 쿨픽스 S1000PJ를 선보였습니다. S70은 1240만 화소 이미지 센서와 28-140mm 광학 5배 이너줌 렌즈를 장착했습니다. 광학식 흔들림 보정 기능도 내장했습니다. S1000PJ의 프로젝터 기능은 5에서 40인치 크기의 스크린을 투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형 뉴클릭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력 모델인 1.4 모델의 연비를 리터당 15km까지 높였으며 1.6 자동 변속기를 제외한 전 모델의 연비가 1등급입니다. 가솔린 전 모델에는 경제 운전 영역을 클러스터에 표시해주는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